안녕하세요, 딕슨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깎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먼저 연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연필을 준비하시고 자, 연필을 깎아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연필을 깎으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연필을 깎을 때 이렇게 앉아서 깎지 않습니까? 앉아서 깎으면 잘못하다가 진짜로 여기를 이렇게 긋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서 연필을 깎아 주시고, 그리고 각도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밑을 향해서 이렇게 깎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일어서서 깎고 있습니다. 저희 집 책상이 이게 스탠드 책상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 있는 상태고, 연필을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까먹었는데, 칼을 쓰실 때는 되도록이면 좀 큰 칼이 좋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립감이 있고, 또 이게 크다 보니까 힘을 줘서 한 번에 깎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큰 칼을 쓰고 있고, 또 연필 종류마다 깎는 그 힘의 이 강도가 좀 다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연필마다 이제 그 흑심의 강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H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딱딱하단 말이죠, 이 흑심이.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을 좀 줘서 이거를 긁어낸다는 식으로 이렇게 깎으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B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흑심이 연하다 보니까 힘을 생각 이상으로 좀 덜 주셔도 충분히 깎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연필을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필을 깎아 볼까? 가장 많이 쓰는 사비를 먼저 깎아 보겠습니다. 사비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주시고, 선은 보셨나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 손, 이게 제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받쳐주세요. 받쳐주시고, 이렇게 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가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림 그리시러 오셨다가 피 보세요. 진짜로. 그런 학생 간혹 몇 번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몇 번 있었고,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엄지손가락 있죠. 요 엄지손가락으로 이거를 이렇게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깎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이거는 이 칼을 좀 지탱하는 느낌으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걸로 이렇게 깎는데, 여기서 이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필을 왜 이렇게 미술학원 보면 이제 연필을 굉장히 이렇게 길게 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데쌍을 하지 않습니까? 데쌍을 할 때 이 이젤의 각도가 대략 한 40, 뭐 요 정도까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미술학원에서는 그 이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이 연필 심이 짧게 되면은 요거를 연필을 기울일 때에 그 톤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각도, 종이와 맞닿는 요 각도가 좀 더 뭐랄까 보통 연필을 짧게 깎으면 요 정도에서 이제 흑심이 끝이 나는데, 여기서 요 정도까지 해도 연하게 이제 톤을 깔아주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요 각도를 좀 더 좁히기 위해서 이만큼 깎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였구나 해서 이제 이렇게 깎게 됐다고 저는 스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연필을 이렇게 깎는데, 또 이렇게 넓게 깎죠. 넓게 깎고, 여기서 이제 좀 이쁘게 깎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깎는데, 보통 연필을 깎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연필을 깎고 다시 저 자리에 들어가서 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겁나 깎기 싫다, 어떡하냐 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연필을 깎습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한 번 깎을 때 한 자루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뭉텅이로 가져갑니다. 뭉텅이로 가져가서 저 때는 이제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저 때는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다니던 학원에는 쓰레기통이 파랑 색깔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연필 한 10자루 가져가서 계속 이렇게 깎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선생님들도 아시거든요. 아, 저 연필 깎고 있구나라고. 저는 연필을 깎는 김에 아까 그렸던 그림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릴까? 아, 나 겁나 싫다. 이러면서 그냥 뭐 약간 명상하듯이 연필을 깎습니다. 그리고 요쯤 됐을 때 요 끄트머리를 좀 이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깎습니다. 아,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연필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깎다가 이거를 내가 좀 다른 방향으로 깎고 싶다 했을 때 이거를 살짝 요 세 번째 손가락, 요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를 살짝 돌려주세요. 살짝 돌려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깎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좀 많이 돌아가서 여기가 좀 자리가 없다 그러면 잠깐 다시 고쳐 잡고 다시 이렇게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다듬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사비는 이렇게 깎으면 되시고 이런 것도 이건 H죠. H 같은 경우는 아까는 다르게 소리가 달라요. 좀 약간 H 같은 경우는 약간 긁어낸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가끔 소름 끼친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요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깎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힘을 잘못 조절해서 세게 줘버리면은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대한으로 시간 죽이면서 좀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자르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 한 곳에서 똑같은 그림을 계속 보고 계시면은 이제 그림에 눈이 익숙해져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조금 덜 되어 있는지 좀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도 일부러 너 연필 좀 깎고 와 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좀 갔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말인즉슨 정말로 너가 화장실을 가길 바라고 정말로 연필을 깎길 바라는 마음도 좀 있겠지만 잠깐 너의 그림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눈을 정화시키고 그림을 제대로 똑바로 보렴.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이런 흑심 같은 걸로 좀 챙겨놔요. 그러면 이제 통깔대라든가 이렇게 일부러 이제 책상 옆에서 요 흑심만을 모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흑심만을 모아서 요걸로 이제 톤 깔거나 아니면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흑심을 뿌려서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톤을 바르기도 하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연필 깎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